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점액변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시경을 했더니 염증이 보여서 처음에는 일반 장염으로 진단받고 약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부터 증상이 다시 나빠져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사시는 곳에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서는 좋아지셨대요. 그러다가 2025년 3월에 증상이 다시 나빠져서 2025년 5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의 병력에서 눈여겨볼 일이 좀 있죠. 처음에 먼저 병원에서 오진을 한 일입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일반 장염으로 오진한 의사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 TV에서 의학 드라마를 많이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웃긴 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병원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드라마 보면 맨날 가운 입고 커피 한잔 하면서 고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죠. 실제로는 쪽잠 잘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학 드라마에서 보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진단 분야입니다. 특히 외국 드라마가 이런 뻥이 좀 심하죠.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요. 그런데 원인을 못 찾고 계속 코마 상태예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무슨 검사지를 찾아내면서 환호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을 탁 투여하면 몇 시간 내로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면서 건강해져요.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런 거는 전부 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혈액검사, 내시경, CT, MRI 등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전체 질환의 약 4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챗 GPT의 답변도 동일하죠. 오히려 30%, 40%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나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다 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고 병원에서 결국 신경성이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어떠한 질병을 검사해서 확진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같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환들은 챗 GPT의 답변대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 증상에 맞춰서 대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많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양방을 너무 신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실체를 알고 나면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후에 본인이 사시는 곳 근처의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호전되셨다는 부분입니다. 한의학이야말로 환자의 증상을 기반으로 해서 처방을 구성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 저 말고도 실력이 좋으신 한의사분들은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그분들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저도 이 환자분에게 당연히 여쭤봤죠. 아니, 처음에 한의원에서 치료하시고 좋아지셨는데 왜 거기를 또 가지 않으셨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한의사분이 이제는 자기가 치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경험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 좋은 한의사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보고 그 증상에 맞추어서 처방을 구성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좋아지죠. 그런데 그런 한의사분들이 대부분 모르시는 게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모르세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죠. 저는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처방에 A, B, C가 있다고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다 보니 원인이 두세 가지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A 처방을 사용한 이후에 상황을 봐서 B, C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아까 한의학의 체계가 증을 위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증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환자의 증상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환자가 증상이 심할 때, 뚜렷할 때는 증상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방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게 그래도 좀 쉬워요. 그런데 A 처방을 쓰고 나면 증상이 당연히 개선되었겠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증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과 비교해서 보면
증상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참고할 만한 증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보다 훨씬 적은 단서만으로 적합한 처방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B 처방도 잘 썼어요. 그러면 증은 더 적어지겠죠. 그런데 다 낫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음에는 참고할 만한 증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매 순간마다 적절한 처방을 골라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매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치료 초반 3개월 내로 처음 증상의 50% 이상 호전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일 주요한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이 확 개선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원인이 또 있는 경우에는 처방을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다시 개선되는데 다시 3개월 정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처방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증상에 악화가 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처방을 바꿔주고 3개월 정도 치료하면 또 좋아지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한정이 있진 않죠. 제가 찾아내서 확정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원인이 6가지죠. 그러므로 무한정 반복되진 않고 대부분 2개나 3개 정도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기까지 고려했을 때 보통 치료기간은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 처음 진료하신 한의사분이 처방을 해서 치료하고 좋아졌잖아요. 그러니 그 한의사분이 처음 원인 A는 이미 제거해 주신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이외의 한의사분들은 그 다음 체계까지 세밀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악화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시는 거고요. 저는 이 환자분을 편하게 받았죠. 2025년 5월 7일에 병원에서 하신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 수치가 3346점입니다. 많이 높네요. 양약은 전혀 안 드시는 상태에서 내원하셨어요.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신 분인 거죠. 대변은 하루에 2회에서 4회 정도이고 아침에 급박변이 있다. 주 2회 정도는 혈변이 있고 점액변은 항상 있다. 가끔 잔변감이 있다. 식욕은 양호하지만 식사량이 좀 적다. 소화가 좀 안 되고 과식하면 가슴 쪽이 답답하다. 배꼽 위쪽이 쓰리고 트림이 잘 난다.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된다. 찬 음식 먹으면 상복부에 가스가 차고 배가 차가워지면서 대변이 잘 안 나온다. 찬 음식 먹고 나면 보통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대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하죠. 배가 차가운 것은 맞는데 설사를 하는 분들은 찬 거 먹고 나서 장이 과민해지는 거고 대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게 더 안 좋은 증상이죠. 찬 거 먹고 설사하는 것은 최소한 대장이 경련할 힘은 있는 거고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거는 대장이 경련할 힘도 없는 거다. 더 안 좋은 거죠. 매운 음식 먹으면 설사한다. 어지럽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답답하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약간 있네요. 찬바람에 약간 비염 증상도 있다. 일단 배가 차가운 복랭이 있고 상부소화기 장애가 있고 비염 문제도 고려선상에 올려놓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1일에 대변 자멸 반응 검사는 693점으로 양성이네요. 혈변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치료 한 달 만에 대변은 1회, 정상변, 아침에 급박변이 없어졌다. 혈변이 없어졌다. 점액변은 50% 정도 줄어들었다. 엄청나게 빨리 좋아지네요. 치료 2달 만인 7월 12일 대변은 1회, 정상변 본다. 혈변은 없어졌고 점액변은 있다 없다 한다. 식사 후 더부룩한 것 없어졌다. 배꼽 위쪽 속쓰림도 없어졌다. 2025년 8월 20일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은 8.9점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2025년 9월 20일 대변 1회, 정상변 본다. 급박변, 잔변감 없다. 혈변 없고 점액변 거의 안 보인다. 1인분 먹고 식사 후 더부룩하던 것, 배꼽 위쪽 쓰리던 것 없어졌다. 식사 후 바로 화장실 가는 것 없어졌다. 찬바람, 꽃가루, 환절기에 맑은 콧물 잘 난다. 콧물이 약간 있다. 이분이 대변 염증 수치는 완전히 좋아졌는데 점액변이 아직 가끔 있다고 하시죠. 이분이 만약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되면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요? 그렇죠. 아직 남아있는 비염 증상을 치료해야겠죠. 이분이 처음에 다른 한의사분께 처방받고 좋아진 처방 A는 무엇이었는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한의사 선생님이 제일 처음 A 처방을 사용해서 원인을 하나 제거해 주신 거죠. 저는 중간에 이어받아서
지금 처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죠. 아마도 이 처방으로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비염이나 다른 염증형 처방 한두 개 정도 사용하면 마무리될 겁니다. 오늘은 진단이 어려워서 양방에서 처음에 오진했던 환자,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다가 제가 이어받아서 치료를 하게 된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화롭게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잘 치료되었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